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감염 환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총력 대응을 선언했지만 제2의 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도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이 보유한 혁신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는 랩 스타트업 2020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42억 원을 투입해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98개 팀을 발굴해 창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3명 추가돼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보고 이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도 44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앞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우한을 진원지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 우한에 여행을 다녀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s a Washington man in his 30s who returned from Wuhan, subsequently got ill, sought medical care, and was promptly identifi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우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 risk to the American public is currently low, but we should expect additio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ertainly additional cases around the worl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해외의 경우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이웃 주변 국가에 이어 미국과 함께 타이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那今天特别跟大家来宣布我们今天下午有一个新型2019冠状病毒的确诊个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자 사람 간 전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중국 주재 사무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최근 상황은 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소는 현재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적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국 정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바이러스 연구에서 이미 진전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김정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처럼 원형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붙은 이름입니다. 주로 동물에서 유래되는데 사람 감염도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대표적입니다. 사스, 메르스 등 사람 감염을 일으키는 6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새로 나타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유전 체계로 보면 박쥐 유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해 89.1%가 유사하다고 나옵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서 항바이러스제가 증상 완화용으로 처방됩니다. 치료제가 없는 만큼 면역력이 회복을 좌우하는데 임산부나 노인,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로 추정되지만 사람 간 감염도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보건당국은 되도록 우한 등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을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꼭 지키고 돌아와 의심 증상이 생기면 1339에 전화해 진료기관을 안내받은 뒤 의료진을 만나 여행력도 알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추가로 증상을 보인 3명은 격리에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격리 해제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인 35살 중국인 여성은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환자 상태가 폐렴 소견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공항 관계자 등 접촉자는 총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환자와 동행해 입국한 5명을 포함한 11명은 특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33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인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추가로 의심된 3명에 대해 당국이 격리 상태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격리됐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접촉자를 제외한 능동 감시 대상자는 14명입니다. 능동 감시는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부터 14일 동안 유선으로 연락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의심 증상이 생기면 격리 후 검사를 하게 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감염자가 추가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의 발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환자 발생 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주변 국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감염자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 감염 환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로 그 감염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반복적인 유입 과정에서 검역 과정이 걸러내지 못하면은 실제 이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발병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환자 유입을 100% 차단하기 힘든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조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에서는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황. 그렇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밀 검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나올 때는 증상이 없다가도 국내에서 머물다 발병할 수 있다며 증상이 발생하면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보다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해 행동 지침을 전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공과 바닷길을 가리지 않고 검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공항과 항만 당국은 입국자들의 이상 증상을 수시로 관리하고 공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온통 마스크를 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승객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좀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갔다 온 데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공항 당국의 방역 활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음수대부터 바닥에 있는 깔개까지 입국자들의 손을 많이 타는 곳이면 어디든 집중 소독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2회까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3회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데까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와 겹치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특히 문제가 되는 우한에서 온 비행편의 경우 승객과 승무원 한 명 한 명 직접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인 인천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여객선이 취항한 다롄까지 우한 폐렴이 확산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就是去医院检查就可以了，发烧或者是咳嗽， 방역 당국은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이상 환자의 긴급 이송 등을 담당할 검역 대응반을 배치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실험실이 보유한 혁신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첨단 분야 실험실 창업 성과를 소개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랩스타트업 2020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사례자들의 발표와 함께 실험실 창업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42억 원을 투입해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98개 팀을 발굴해 창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어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척해 가는 것은 여기 계신 창업하신 젊은 청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의 모든 연구개발 성과들이 창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요. 살균과 소독에 흔하게 사용되는 염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염소 생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색촉매를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촉매가 기존 촉매보다 귀금속을 150개 적게 함유하고 있어 저렴하면서도 염소 생산 효율은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닷물처럼 염소 이온이 많거나 반대로 적은 환경에서도 모두 높은 효율로 염소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다양한 수처리 장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달걀을 짚거나 피아노를 치는 등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손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 손가락의 움직임과 구조를 모방한 로봇손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손은 4개의 손가락과 16개의 관절로 이루어졌으며 12개의 모터가 장착돼 각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손끝과 마디, 손바닥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물건을 쥐는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대 3kg의 물체를 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로봇손이 비정형 물체를 조립하거나 정교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 툰베리가 기후 대응을 놓고 또다시 설전해버렸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다보스 포럼이 제안한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세계가 처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현장에서 듣던 툰베리는 기후 대재앙 방지 세션의 연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무심함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긴급한 당면 과제인지 세계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나무 심기와 과학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손잡고 공익제보자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익제보 부패 신고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의학회는 협약에 따라 교육청의 공익제보 부패 신고자 의료 지원 활동에 회원을 참여시키고 관련 제도 정책이 개선되도록 조언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 부패 신고자는 교육청 조례에 따라 구조금을 받는 등 의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구조금을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지원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거나 부패 신고를 한 뒤 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보다 명절 연휴에 심장마비 환자가 더 많고 사망률도 높다는 빅데이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장내과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내과 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전국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9만 5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설과 추석 연휴가 43일이 있었는데 2,500여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명절 연휴 하루당 약 60여 명이 심정지로 쓰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기간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51명에서 53명 선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며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나 입원 후 사망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발생일로 보면 명절 전이나 당일보다 끝 무렵에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에 심정지 발생이 많은 이유로 긴 연휴로 인한 병원 접근성 감소, 명절 스트레스 증가,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을 꼽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심장학회가 발행하는 국제약술지 최근호에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 설은 연휴 이틀째가 명절 당일이어서 유독 귀성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텐데 귀성길은 설 전날인 오는 24일 오전에 또 귀경길은 설 당일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어질 설 연휴. 이동 인구만 무려 3,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설 연휴는 나흘, 둘째 날이 설날이라 특히 붐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귀경길은 여행객까지 몰리는 설날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동수단은 승용차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버스 7.4%, 철도 3.6%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6% 넘게 증가한 472만 대, 최대 교통량도 604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기준 최대 소요 시간을 보면 귀성의 경우 서울에서 대전이 4시간 20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이 8시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반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는데 버스 전용 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하고 교통 혼잡 예상 도로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도 시행합니다. 도로 결빙 취약 시간인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적 제설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드론 10대와 경찰청 암행 순찰차 22대를 투입해 난폭 운전자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지난 5년간 평균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는 1,220여 대, 열차 33편, 연안여객선은 104척을 추가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흔하게는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후회한 경험으로 다신 자르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지만 같은 실수를 하곤 하죠. 또 앞으로는 약속에 절대 늦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약속에 늦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